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원정형외과 자연치료연구소의 임기영입니다. 오늘은 운동의 종류와 특징, 그에 따른 올바른 운동 순서와 원칙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에 대한 분류는 첫 번째, 작용하는 위치에 따라서 골격근, 심장근, 내장근으로 나뉘고, 두 번째는 자신의 의사로 수축의 여부를 조절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수의근과 불수의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근육세포의 모양에 따른 가로무늬근과 밑무늬근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팔, 다리와 척추 운동에 직접 관여하는 골격근, 이것은 수의근이며 동시에 가로무늬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관절의 운동 측면에서 구분을 한다면 내재 근육과 외재 근육으로 나누어집니다. 내재 근육은 관절에 가장 가까이 붙어서 관절 운동 시 관절 운동축을 가급적 한 포인트로 고정시켜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외재 근육은 관절을 중심으로 실제적인 움직임을 일으키고 구동 근육으로도 불리웁니다. 따라서 외재 근육은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여서 호기성 근육이라고 불리지만, 내재 근육은 상대적으로 산소를 덜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기성 근육으로도 불립니다. 그리고 호기성 근육은 호기성 운동, 소위 에어로빅 엑서사이즈, 걷기라든지 뛰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활력이 극대화되며, 염기성 근육은 현기성 운동, 즉 스트레칭 운동을 통해서 활력이 극대화됩니다. 그러면 운동을 시행하는 순서와 속도, 강도에 대한 원칙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을 시행하는 순서는 스트레칭 운동을 먼저 시행해서 정상적인 관절 운동 영역과 근육의 상태가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에어로빅 복합적인 운동을 시행해서 보다 많은 산소를 섭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운동을 시행하는 속도는 스트레칭 운동은 천천히, 에어로빅 운동은 빠른 속도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은 스트레칭 운동은 관절 운동에 관여하는 모든 근육이 모두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천천히 운동을 해야 되지만, 에어로빅 운동은 호기성 근육에 가급적 많은 산소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빠른 속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운동의 강도는 중등도, 이것은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근육에 가해지는 로딩이 조금 첫 번째로 증가되는, 그래서 이것을 적산역치 또는 젖산혈중 농도가 증가되는 상태를 중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호흡은 숨이 가빠지는 정도, 이것을 호흡역치, 가스 교환역치 또는 환기역치로 이산화탄소의 생성 증가로 호흡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내재 근육과 외재 근육 사이에는 적절한 힘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굴곡 운동 시의 굴곡 근육과 반대편의 신전 근육 사이에는 적당한 장력이 균형을 이루어서 관절 운동 축이 역시 한 점으로 고정돼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나친 외재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은 내재 근육의 상대적인 약화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관절 운동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결국 관절염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건강이란 목표 대신에 외형적인 극대화의 목표를 둔 지나친 외재 근육의 극단적인 강화는 퇴행성 관절염,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 퇴행성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명한 바디빌더 분들이 운동하는 그 체육관 근처에서 개업을 했던 관계로 체육관 다수의 이런 분들이 를 치료해 본 경험이 있는데, 그때 거의 모든 바디빌더 분들이 무릎, 허리, 어깨 등의 관절염, 고혈압, 당뇨병의 환자임을 알고 크게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디빌더 분들의 운동 목표는 건강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외재 근육을 키운 모습을 보여주는 데 있기 때문에 내재 근육이 상대적으로 약화가 되고,
관절의 불안정을 키워 퇴행성 관절염에 이르게 하고 과다한 외제 근육의 육성으로 혈관에 지나친 확장과 스트레스를 주어 동맥경화증, 고혈압을 일으키며 여기에 부적절한 식사법 등과 겹치면서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건강은 이렇듯이 전체 근육을 유지하는 데 있는 것이지 특정한 부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반드시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점을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